안녕하세요.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1주차 수업에서는요, 스토리텔링에서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캐릭터 시트, 관계도를 직접 설계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관, 사건의 구조, 분기 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다뤘다면 이번 주차는 그 안에서 누가 행동하는지 서사의 행동 주체가 캐릭터한테 어떻게 집중을 시켜야지 그 맥락에 맞게 흘러가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게임과 같은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는 캐릭터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선택을 대리하고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감정이입의 중심이 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번 주는 아이디어 수준의 캐릭터를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차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목표는 5가지인데요. 첫째, 캐릭터 기획의 핵심 요소를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캐릭터를 성격, 이런 인물,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스토리가 필요한지 기획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관과 스토리에 부합하는 캐릭터 설정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요. 좋은 캐릭터는 개연성이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 세계관의 규칙 안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세 번째로 목표, 성향, 갈등이라는 이 세 요소를 구조화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는 후에 스토리 전개, 퀘스트 설계, 시스템 기획으로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 틀이에요. 네 번째로 이런 요소들을 하나로 문서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캐릭터 시트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 시트가 단순하게 문서 정리가 아니라 이 캐릭터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예측해주는 설계도입니다. 마지막 관계도를 통해서 캐릭터 간의 감정선과 긴장 구도를 시각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기를 거예요. 오늘 학습은 먼저 캐릭터 기획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고 캐릭터가 스토리에서 수행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짚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캐릭터를 구성하는 3가지 구조, 목표, 성향, 갈등을 중심으로 왜 이 3가지가 반드시 함께 동작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캐릭터 설정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주의점을 살펴보고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 시트를 구성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배워보도록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와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관계도 작성 원리를 통해서 개별 캐릭터가 아닌 이야기 전체의 역학 구조를 설계하는 시각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 수업은 캐릭터를 생각해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문서로 완성한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에서 세계관은 무대고 사건은 조명이라고 하면 캐릭터는요, 그 무대 위에 실제로 걸어 다니는 엔진이에요. 캐릭터 기획이 단순히 외형을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관 속에 행동하는 주체를 설계하는 일이에요. 이 행동이 누적이 되면 서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관점은 서사 이론에서도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핵심을 행동, 행위에 있다고 보았고요. 현대 스토리 이론가 로버트 맥키는 캐릭터가 압박 상황에서 내리는 선택이 곧 캐릭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강조했어요. 즉 캐릭터는 설명이 아니고 선택과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캐릭터를 기획할 때 우리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행동 주체자로서의 설계. 이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길을 걷다가 어떤 문을 만났다고 합시다. 자, 문을 열고
열지 않고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A라는 캐릭터는 규칙을 어기면 안 돼. 위험의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일단 멈추고 문을 안 열어요. 자, 이 캐릭터의 인물의 특성을 봤을 때 아주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고 규칙 중심의 인간이에요. 반면에 B라는 캐릭터는요, 지금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이 문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야. 만약에 지금 안 열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문을 열어요. 어떤 캐릭터일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목표 우선적이에요. 호기심도 많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인간형이에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캐릭터를 정의하라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캐릭터는 목표와 욕망과 그리고 결핍 이것들의 스토리 진행 방향을 당깁니다.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말하는 영웅 여정에서도 모험을 불러요. 거기에 응답하는 주체가 바로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이 서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플레이어는 사건 그 자체보다 누가 겪는가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하죠. 같은 사건이라도 캐릭터가 다르면 체감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몰입도와 감정선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이 바로 캐릭터예요. 또, 왜 이 캐릭터가 이야기에 필요하지? 하는 부분에 답이 응당 있어야 해요. 단순히 있어 보이니까가 아니라 서사의 기능, 정보를 제공하거나 갈등을 촉발하거나 성장을 촉진하거나 선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캐릭터들을 감으로 만들지 않고 구조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해요. 그렇다면 캐릭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목표, 성향, 갈등. 이게 굉장히 캐릭터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목표는 캐릭터의 진행 방향입니다. 이 캐릭터가 결국 무엇을 이루려는가 이게 명확해야 사건들이 한 줄에 깨어져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목표 하나만 있어도 장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고 협상하고 싸우고 모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성향은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는가,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족을 찾는 목표는 같지만요. A라는 캐릭터는 규칙과 절차대로 성실하게 조사하고 찾아다니고 하지만 B라는 캐릭터는요. 직진하고 돌파하는 약간 위험천만한 상황에 침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고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반면에 갈등은 사실 엔진에 불이 붙는 저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등이 없는 목표는 그냥 일정표가 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존 트루비는 캐릭터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이 사이의 충돌이 성장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족을 찾고 싶다는 목표. 그런데 가족을 찾으려면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를 공개해야 된다는 갈등.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목표는 어디로 가나? 성향은 어떤 방식으로 가나? 갈등은 왜 어렵나? 무엇이 막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건데 이 세 개가 맞물려서 움직일 때 캐릭터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좋은 목표는 멋있어 보이는 문장이 아니라 플로우 차트에 옮길 수 있는 목표예요. 장면과 선택지로 구현이 가능한 형태여야 되는데요. 목표는 크게 외적 그리고 내적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 외적 목표에는요. 물리적으로 성취, 획득이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보물을 찾는다든지 범인을 찾는다든지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반면에 내적 목표 같은 경우는 마음의 변화, 해소, 회복 이런 거.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상대를 용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게임 인터랙티브 서사에서는 보통 외적 목표가 플레이를 끌고 내적 목표가 감정선과 엔딩의 깊이를 만들어요. 여기에 장기 목표만 있으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계의 추가적인 단기 목표라는 거를 계단처럼 둡니다. 그래서 장기가 가족을 찾는 게 목표라면 단기에서는 단서가 있는 항구에 가고 그다음 밀수단과 접촉해서 거래 조건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가족에 대한 힌트를 찾고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노드와 링크, 플로우 차트 이런 거를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서들이 목표 유형을 통해서 설계되는 거예요. 자, 좋은 목표의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슬라이드에 있는 지금 우리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명확성. 무엇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가 한 문장으로 정리돼야 돼요. 성공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에? 뭘 성공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도시의 근거에서 증거를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표는 가족을 찾는 거예요. 가족을 찾는데 성공을 한다. 이건 정말 명확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면 몰입이 끊겨요. 대신 어렵지만 가능해 보일 수 있도록 퀘스트의 분기, 단기 목표가 핵심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도시의 금고에서 가족이 어디 있는지 그 증거를 확보한다. 더불어서 목표가 캐릭터의 과거, 관계, 가치관 이런 것과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보물찾기가 목표인데 사실 그 보물이 어머님의 유품이라면 감정선이 즉시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적용하자면요. 기획서를 쓸 때는 동사로 끝나세요. 찾는다, 구한다, 증명한다, 탈출한다, 막는다. 이 동사가 있어야지 시스템으로 연결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성향을 만들어줘야겠죠? 많은 학생들이 성향을 차갑다, 착하다, 쿨하다 이런 형용사로 적고 끝내는데 게임에서 중요한 건 형용사가 아니라 결정 패턴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널리 쓰이는 빅5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포스타와 맥크레이가 정리한 5요인 모델은 캐릭터를 비교적 안정적인 차원으로 다루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에 꽤 실용적인 편이에요. 특히 개방성, 이거는 새로움을 선호한다와 현실, 관습을 선호한다. 이런 부분에서 선택지에서 실험적인 방법을 고르는가 아니면 검증된 방법을 고르는가에 대한 물음을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또한 성실성, 계획을 통제한다 아니면 즉흥적이고 유연하다. 선택지를 만들 때 준비하고 들어가는가 아니면 무조건 부딪히고 보는가. 자, 외향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인관계를 통한 에너지, 혼자 처리하는 에너지. 자, 동맹을 모이는가, 단독으로 침입하는가 이런 부분들. 자, 우호성은 쉽게 공감, 협력을 통해서 아니면 경쟁하고 의심하고 설득과 타협을 했냐 아니면 협박과 거래를 했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신경성에 대한 부분들은 불안해 아니면 민감해 그것도 아니면 반대로 침착해 안정해 결국 위험을 과대평가하는지 냉정하게 확률로 계산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같은 목표, 다른 성향이면 선택지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증거를 확보해서 부패를 폭로한다고 했을 때 성실이 높은 친구들은 어떻게 설계가 될까요? 아마 경비교대 시간에 언제 누가 들어오고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자기가 숨어 위장할 수 있는 위조 출입증을 준비하고 잔입을 할 거예요. 근데 성실이 낮아요. 이건 즉흥적인 캐릭터예요. 무조건 밀어붙이겠죠. 지금 들어가서 상황을 확보하면 해결. 자, 그럼 다른 우호성이 높아요. 이 협력지향적인데
우선 내부 고발자를 설득해서 협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반면에 보호성이 낮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경쟁형이에요. 그렇다면 이 캐릭터는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해요.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단순한 성향이 단순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의 경험을 바꾸는 설계값이 되어지죠. 이렇게 이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스파이더 차트로 그리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캐릭터 간에 한눈에 대비가 보여요. 팀, 파티 이런 거 구성할 때 유리하고요. 선택지 설계가 빨라져요. 높은 축은 자주, 낮은 축은 드물게 반영하면 일관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향이 실제 스토리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캐릭터의 성향은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사건을 만들며 사건이 쌓여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향, 행동, 사건 요 세 가지의 단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캐릭터는 상황을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행동해요. 그 결과 갈등은 주로 외부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싸우거나 추격을 하거나 폭발적인 충돌을 하거나 반대로 우유부단하거나 신중한 성향의 캐릭터는 선택을 미루거나 고민합니다. 이 경우 갈등이 내적에서 발생하죠. 이 선택이 맞을까?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성향이 다르면 상황에서도 갈등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건 작가의 감이 아니라 서사 이론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원리예요. 로버트 맥기는 캐릭터는 압박 상황에서 선택으로 정의된다고 얘기했어요. 압박 상황은 같아도 성향이 다르면 선택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면 갈등도 달라지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관계인데요. 스토리는 혼자서 굴러가지 않아요. 캐릭터는 항상 다른 캐릭터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합니다. 이때 관계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바로 성향이고 정의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캐릭터와 현실적인 타협을 중시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이 둘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충돌하게 돼요. 이 충돌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고요.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배신이나 희생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즉 성향의 조합이 관계의 긴장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캐릭터 기획 단계에서 이 캐릭터는 어떤 성향인가를 설정하는 게 이 캐릭터가 누구와 잘 맞고 누구와 충돌하는 것을 미리 설계하는 것과 같아요. 성향은 이 캐릭터는 정의감이 강하다. 이건 아직 스토리가 아니고 단지 성향 정보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개입한다.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행동인 거죠. 성향, 행동, 규칙으로 변한 거예요. 거대 조직과 맞서 싸우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이 완전히 서사적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퀘스트가 되고 전투가 되고 선택지가 돼요. 이 흐름을 반대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건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성향을 설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건을 억지로 넣으면 스토리가 자기적으로 느껴지지만 성향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사건은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캐릭터의 성향은 설정이 아니고 선택지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규칙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성향이 실제로 선택지 그리고 분기구조 플로우 차트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성향을 가진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겠죠. 캐릭터는 그 안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스토리와 게임 시스템 안에서 그 기능을 다루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브로프는 민담 형태론에서 캐릭터를 출발시켰어요. 캐릭터의 개연성이 아니라 기능, 즉 이야기 속의 역할이 서사를 움직인다고 얘기했어요. 이 관점이 현대게임, 영화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인공, 조력자, 적대자, 라이벌. 이게 성격이 아니라 서사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항상 착할 필요 없어요. 적대자도 반드시 악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인물이 스토리의 어느 지점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예요. 게임에서는 여기에 기능적 역할이 추가됩니다. 탱커, 딜러, 힐러 이런 역할, 플레이의 경험을 설계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서사적 역할은 이야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능적 역할은 플레이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좋은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역할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강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 매력적인 캐릭터는 강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고 한계 때문에 선택을 강요받을 때 기억이 되는데요. 서사 이론에서 언제나 제약 조건이 발생해요. 능력만 있는 캐릭터는 사건을 해결하지만 이야기를 만들진 않아요. 이 개념은 게임 디자인의 의미 있는 선택 이론과도 연결이 되는데 시드 마이어는 게임이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택이 흥미로우려면 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전투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 모든 상황에 정답을 아는 캐릭터. 이들은 플레이어에게 고민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긴장도 서사도 없어져요. 반대로 강한 전투 능력은 있지만 타인을 믿지 못하는 캐릭터. 뛰어난 치료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희생해야 하는 캐릭터. 이런 설정은 능력 자체가 갈등을 낳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지는 거죠. 서사 이론에서 갈등은 보통 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자신과의 갈등, 타인 세력과의 갈등, 환경적 갈등. 사실 이런 갈등이 없는 캐릭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갈등은 스토리의 연료가 됩니다. 심리학적 갈등, 그러니까 신념의 충돌, 죄책감, 트라우마. 정의를 중요시하지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은 캐릭터의 성장과 변화 아크를 만들어낼 거고요. 사실 타인과 세력의 이런 외부적인 갈등, 이 부분은요, 가장 전통적인 갈등의 형태예요. 적대 세력, 라이벌, 사회구조의 충돌,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국에 맞서는 저항군의 리더. 이 캐릭터는 갈등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발생시키죠. 더불어서 환경적 갈등, 예를 들어 자연재해라든지 시스템, 세계 그 자체와의 싸움, 생존 게임이나 디스토피아 세계가 돼서 자주 사용되는데 좋은 캐릭터는 이 세 가지 중에 최소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갖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초보 기획자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단순히 이분법적 묘사, 착한 캐릭터, 나쁜 캐릭터는 현실에서도 서사에서도 설득력이 없어요. 입체적인 캐릭터는 모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약점이 없는 캐릭터가 플레이어의 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라고 보고 능력 과잉, 이른바 메리수, 약점이 없는 캐릭터는 서사를 단축시켜버려요. 위기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선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며 타인의 도움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는 요약문이 되어버릴 거예요.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스토리에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좋은 질문이 이거예요. 캐릭터는 언제 무기력해지는가?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실패하는가?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여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어야 합니다. 메리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서사적 검증 없이 항상 옳은 존재, 이걸 메리수라고 하는데요. 이야기 속에 실패하지 않고 갈등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세계가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존재. 이 능력 과잉은 증상 중 하나일 뿐이고 본질은 서사 구조의 붕괴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쟤 너무 사기캐네, 메리수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메리수는 처음부터 너무 강해요. 위기여도 쉽게 해결하고 노력의 대가, 훈련의 대가 이런 게 다 생략돼요. 주변 인물들이 전부 이 캐릭터를 인정하거나 추앙해요. 특히 여주, 남주. 자, 그치만 그들한테도 결국 아까 좋은 질문,
이 캐릭터가 언제 무기력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실패하는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줘야 돼요. 자, 많은 학생들의 기한을 보면요. 캐릭터 설정은 풍부한데 정작 그 캐릭터가 부딪히는 장애물률이 없어요. 이 경우 캐릭터는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 세계관 설명하는 NPC가 되어버려요. 스토리는 문제가 생기고 그걸 선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에요. 갈등이 없다면 이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갈등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선택의 딜레마, 가치관의 충돌, 관계의 균열.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캐릭터는 움직여요. 자, 여러분들은 이 캐릭터가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흥미로운 캐릭터라도 세계관의 톤과 어긋나면 몰입이 깨집니다. 디스토피아 세계관인데 캐릭터는 지나치게 가볍고 생존이 핵심인 이야기인데 캐릭터는 위기에 반응하지 않고 이 경우 관객이나 플레이어는 이 캐릭터가 이 세계에 왜 존재하는지조차 납득을 못할 거예요. 캐릭터는 세계관의 규칙에 반응하는 존재여야 하고 세계관이 진지하다면 캐릭터 역시 그 진지함을 어떤 방식으로든 감당해야 돼요. 캐릭터의 말과 행동이 과연 이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흔한 실수. 참고는 창작의 필수 과정이에요. 하지만 해석이 없는 모방은 즉시 드러나죠. 학생 기획서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유명한 캐릭터의 외형, 성격, 조합, 서사, 위치까지 그대로 가져온 경우 문제는 비슷하다가 아니라 이 캐릭터만의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캐릭터는 어디서 봤는데? 라는 인상을 주더라도 곧바로 그런데 이 캐릭터 이 점이 다르다라는 점이 보여줘야 돼요. 이 캐릭터를 빼면 이야기가 어떤 점이 사라지나요? 하고 대처 가능한 캐릭터가 있다면 아직 캐릭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캐릭터 기획의 실패는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지 않아서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좋은 캐릭터는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캐릭터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캐릭터는 뚜렷한 동기가 있어요.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도 있고 가치관과 과거의 경험도 가져 있어요. 더불어서 배경, 직업, 능력, 세계관 설정과 너무 긴밀하게 잘 맞춰져 있어서 마치 그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겠죠. 또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공존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인물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메리수 NG라고 얘기한 거예요.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극복하는 과정에 감동을 주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매력이 승화되는 거죠. 모든 것을 추구하는 목표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갈등, 이게 스토리의 핵심 원동력이 될 거예요. 캐릭터 시트의 기본 구조인데요.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이름, 성별, 나이 당연한 거고요. 외형에 대한 설명,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세계관 내에서의 역할. 그래서 세계관 내에서 역할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서사적인 역할을 하는지 소속이나 직업 같은 것들을 같이 말해줘요. 성향은 성격을 나타내는 키워드, 그리고 갈등 요소. 갈등 요소는 사실 외적일 수도 내적일 수도 있고 그 갈등 요소에 따라서 장기 갈등, 단기 갈등으로 구별해요. 주요 능력치를 같이 배치를 하면서 약점에 대한 부분들도 솔직하게 어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최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주얼 레퍼런스는 그냥 이 캐릭터의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자, 캐릭터 시트 작성 예시인데요. 이거를 우선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기 전에 이거를 토대로 캐릭터의 어떤 생김새라든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게 텍스트 기반으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계도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데요. 관계도는 단순히 누가 누구랑 친하다, 누가 적이다를 표시하는 정리표가 아니에요. 관계도는 스토리가 어디서 긴장이 되고 어디서 터질 수 있는지를 미리 설계하는 지도예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기획자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래서 이 인물이 왜 부딪히는가를 매 장면마다 즉흥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스토리가 복잡해질수록 머릿속의 관계도를 관리할 수가 없어져요. 캐릭터가 3명만 넘어가도 이미 관계는 선형이 아니라 망 구조로 바뀌어버려요. 관계도를 그리면 누구가 중심 인물인지, 갈등이 중심이 어느 축에서 어디로 가는지, 특정 인물이 서사에서 고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캐릭터 설정은 많은데 정작 이 인물이 서로 어떤 감정을 갖는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설정 밀도를 점검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관계도를 그려야 해요. 사건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가예요. 같은 사건이라도 모르는 타인 사이에서 벌어지면 정보 전달이 되고요. 신뢰하는 인물 사이에서 벌어지면 갈등이 돼요. 관계도는요, 적대 관계, 경쟁 관계, 불안정한 협력 관계, 잠재적인 배신 관계, 뭐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두면 스토리를 쓰다가 막혔을 때, 지금 이 관계 중 가장 깨지기 쉬운 건 뭘까? 하는 부분들. 즉, 관계도는 서스펜스를 미리 심어두는 장치가 되어줄 거예요. 자, 캐릭터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마주칠 때 더 또렷해져요. 같은 인물이라도 상사 앞에서, 동료 앞에서, 친구 앞에서, 적 앞에서, 약자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일 거예요. 관계도를 그리면 캐릭터의 설정이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냉정해 보인다. 누군가는 더 냉혹한 인물이 존재해야지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주인공이 정의롭다. 그가 정의를 비웃거나 시험하는 인물이 그 주변에 있어야지 그가 정의롭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죠. 관계도는 캐릭터 성격을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를 통해서 서브플롯이 새로운 이야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주인공 중심의 메인 서사의 설계를 하다 보면 이야기는 빠르지만 얇아지지만 관계도를 그리면 주인공이 보지 못하는 갈등, 조연들끼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 메인 플롯과 교체할 수 있는 개인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때 중요한 거는 서브 플롯이 메인 플롯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민해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관계가 무엇인지, 한 명이 사라지면 어떤 갈등이 같이 사라지는지, 갈등이 사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 관계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도를 설정할 때 캐릭터 정리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미리 이야기가 어디서 무너질 수 있는지 그려보는 설계도라고 생각하고 관계도를 그려보세요. 좋은 스토리는 캐릭터가 많아서 탄생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불안정해서 탄생합니다. 자, 캐릭터 설정 정리하는 팁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5문장 캐릭터 요약 방법이라고 이름과 역할, 그는 어떤 세계에서의 누구누구이다, 뭐뭇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과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하고요. 목표를 줘요. 목표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죠. 그리고 갈등에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만 그런 어떠한 다른 요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는 뭐뭐한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결국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할 거예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5가지 요약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작성한 캐릭터를 먼저 요약을 해놓고 그걸 세계관에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세계관에 연결할 때 이 캐릭터가 없으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가?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겠죠. 그리고 캐릭터의 능력이 세계관 법칙을 위배하는가? 결국에 뭐뭐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세계관에서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 캐릭터의 배경이 세계관, 역사 문화와 연결되는가? 당연히 그 세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설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체크리스트까지 목표가 명확하게 준비되었는가? 그 다음에 성격이 장점과 단점 모두 포함되고 있는가? 능력과
함께 약점이 멸시되어 있는가, 내적, 외적 모든 갈등이 존재하는가, 다른 캐릭터와의 차별점을 갖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한번 체크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수업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룬 핵심은 바로 설정이 아니라 원리, 무엇이 캐릭터 기획이. 그래서 캐릭터 기획은 외형이나 설정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캐릭터들은 목표, 성향, 갈등을 가지고 이 요소들이 각각 존재하지 않고 목표는 왜 움직이는가, 성향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갈등은 왜 쉽게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맞물려서 움직일 때 캐릭터의 모든 행동이 설명이 가능한 흐름을 가져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역할과 능력을 다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이 서사의 설정이 아니라 플레이 경험을 설계하는 점이라는 거. 주인공, 조력자, 대력자, 이야기 속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플레이에서는 책임을 분담해요. 능력은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담당하는가의 문제이고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할 제한과 약점을 포함해야 돼요. 캐릭터의 많은 약점들이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선택을 하게 만들고 전략을 요구하게 만들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장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캐릭터 시트는 설정 문서가 아니고 설계도라는 거. 오늘 여러 요소를 다루면서 우리는 계속 정리 도구를 사용했어요. 캐릭터 시트가 아이디어 노트가 아니기 때문에 설정을 고정시키는 문서도 아니에요. 캐릭터 시트는 이 캐릭터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팀 전체가 공유하기 위한 설계도예요. 그래서 잘 만든 캐릭터 시트는 수정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고 관계도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관계도는 인물관계의 그림이 아니라 긴장과 연결의 지도로서 누가 누구와 친한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사의 긴장감, 배신, 가능성과 그리고 경쟁, 협력의 축, 서브플롯의 씨앗 이걸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좋은 캐릭터는 설정이 많은 캐릭터 아니죠. 행동이 예측 가능하면서도 결과는 긴장감이 있는 캐릭터. 오늘 여러분이 만든 것은 한 명의 캐릭터가 아니라 이야기와 플레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본 실습을 해보면서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해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